안녕하세요. 2022년 5월 7일자 28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애플, 테슬라, 아마존 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애플 먼저 보시죠. 애플 차트고요. 지난 5일 동안 올랐다 내려왔죠. 거의 비슷한 레벨 정도로 였고, 수요일 날 레이디 시전으로 올라왔다가 목요일날 바로 빠졌죠. 더 밑으로 내려왔고 목요일날 이후에 더 빠질 것처럼 보였다가 장 막판에 그래도 모든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첫 번째 제일 눈에 띄는 것들 먼저 보면 이게 롱텀으로 돼 있었던 뭐 보시다시피 굉장히 상승 트렌드를 보이다가 여기에서 한번 사이드 무브 했었던 것처럼 지금 여기도 사이드 무브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여기서 1월 이후에 1월 중순까지 빠졌다가 다시 한 80%, 70%, 75% 레벨 정도로 올랐다가 다시 내려와서 하락폭을 조금 더 내렸다가 오르락 내리락 해서 3월 중순까지 오다가 3월 중순부터 다시 랠리를 펼쳐서 거의 고점과 저점 기준에 한 85% 정도 레벨까지 다시 회복을 했었죠. 그러다가 다시 3월, 4월 돼서 3월 30일 이후로 빠지기 시작해서 4월 26일까지 빠졌다가 이제 여기에서부터 다시 로컬 사이드 무브를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일봉의 레인지가 언제부터죠? 4월 20일 이후로 일봉 레인지가 엄청 커졌죠. 하루의 등락폭이 굉장히 커졌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만큼 볼라틸리티가 커졌다고 보셔야 되는데, 볼라틸리티라는 게 그 데일리 레인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실 계산 자체는 평균 값에서 분산이 얼마나 넓게 퍼지는 걸 보는 거니까, 어떤 그 밸류 자체는, 볼라틸리티 밸류 자체는 올랐어도 뭐 여기에서 보여줬던 가격의 상승 무브먼트 자체를 볼라틸리티라고 정의를 내리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3월 15일에서 4월 때의 이 볼라틸리티보다 여기 볼라틸리티가 더 작아 보이는데, 사실 볼라틸리티라는 변동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곳에서의 변동성이 훨씬 더 크게 계산이 됩니다. 통계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여기에서 이렇게 가격 변동이 커져서 많이 떨어졌다 많이 올랐다가 문제가 아니라 데일리 레인지에서의 가격 변동 폭이 커지는 게 변동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그것을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부분들을 오해를 하시기가 쉬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변동성들보다는 여기서도 변동성이 더 크니까, 어떻게 보면 데일리나 숏텀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때보다 지금이 더 트레이딩 할 때 위험성이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서 데일리 레인지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데일리 레인지가 됐을 때 그 데이 트레이딩 할 상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때의 그 어카운트의 손실이 어떻게 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때와 이때를 비교를 해서 본인의 트레이딩 스타일에 따라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었고요. 다시 트렌드 라인 그리는 걸로 넘어가서, 자,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 트렌드 라인이
가장 눈에 띄는 트렌드 라인이었죠. 물론 여기에서 일로 가는 것도 있고 그렇게 돼서 이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설정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거기까지 올라가는 걸 컨시더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저걸 먼저 그려주고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하셔야 될 것이 실제로 저기 위에서 다운 트렌드가 됐을 때 서포트를 어떻게 받아줄 것인가 하는 부분.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랑 여기를 연결을 시키지 않고 이 점을 선택한 이유는 여기에 니들 바늘이 너무 길기 때문에 실제로 서포트를 대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에서 떨어져서 처음 반전 일어난 부분을 일단 놓고 더 필요하면 이제 그때 가서 저 선을 그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죠? 그때가 됐죠? 그래서 이따가 그어줄 텐데 이건가요? 이거군요. 예. 여기서 지금 이게 새로운 레인지로서의 역할을 할 지지선으로 봐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을 그려보면 먼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메인이지만 이 봉이 다른 것들을 크게 대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다운 트렌드 자체에서는 대표성이 충분히 있지만 그래도 그 이전에 있었던 다운 트렌드 여기 2월 3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기가 다운 트렌드 라인이었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작용했고 여기서도 작용을 했고 그 이후에 여기서 이렇게 작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 트렌드 라인은 이 트렌드 라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이 트렌드 라인도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세기로 봤을 때는 얘보다는 아래 거가 더 스트롱하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다운 트렌드를 그린 거에도 계속 걸쳐 있죠. 지금 두 개의 트렌드 라인에도 계속 걸쳐서 바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볼라틸리티가 커진 것과도 관계가 있지만 그래서 이 두 개의 선을 그려서 이 두 개의 선을 다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려야 될 게 이제 뭐 여기 위에서 이게 더 올라온다고 했을 때에 뭐 저항선이 될 수 있는 것들.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 내려와서 보통 이 밑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봉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게 동시에 고려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여기에서 있었던 이 데일리 레인지들하고는 지금 거의 한 2배 가까이 되는 상황이라서 갑자기 휙 올라가는 거 갑자기 휙 내려오는 걸 둘 다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위아래를 다 그려놓고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는 거죠. 뭐 평소에도 그렇게 하셨지만 그게 너 멀어 보여도 미리 그려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되게 복잡하게 막 얽혀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트렌드 라인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는 뜻은 바꿔 말하면 사이드 무브 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다운 트렌드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저 같은 사람도 있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트렌드 라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얘기는 다운 트렌드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리면 이 레인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크게 보시면 이 레인지 아니면 뭐 이 레인지를 가지고 사이드 무브 하고 있는 레인지 트렌드가 아닌 레인지 무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셨을 때 지금 여기에 있는 패러렐 여기에 있는 패러렐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수정되어 있는 이렇게 약간 어퍼 리밋하고 로어 리밋이 서브 어퍼 로어 리밋이 됐다는 거. 그래서 이 안에서 일단 수렴해 나가는 걸로 큰 트렌드는 보셔야 될 것이고 이 트렌드가 지금 여기서 볼러틸리티가 되게 크기 때문에 그것도 이 위에서 형성이 안 되고 아래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게 현재로서는 좀 장 자체는 무겁다. 뭐 물론 매크로스코픽한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 장이 무겁다는 이야기들에 많이 동의를 하실 텐데요. 오늘 뭐 나스닥 전체에
나스닥 컴포사이트나 뭐 나스닥 100 같은 지수는 더 많이 떨어졌죠. 애플은 지금 그나마 좀 덜 떨어진 것에 속하긴 하는데, 그런 것처럼 애플 자체는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 저항받고 이 안에서 놀다가 그 다음에 이 위로 올라갈지 내려갈지, 지금 여기에서는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상으로는 쉽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더 무거워서 아래에 있는 지지선을 뚫을 확률은 좀 더 크다고 봐야 되겠고, 여기에 큰 지지선 있고 지금 이 노란 선도 굉장히 큰 지지선이라 여기서 어떤 식으로 될지, 그리고 이러한 센 두 개의 서브 트렌드 라인이라고 해서 서브 어퍼 로어 레인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네들 과연 벗어날 것인지, 그리고 그게 벗어나면은 그때부터는 떨어지면 프리폴로 떨어져서 뭐 여기까지 1138까지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테슬라 볼게요. 테슬라도 뭐 지지난주 뭐 난리를 쳤었죠. 트위터 인수 관련을 해서. 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로어 레벨 가서 소위 말하는 7슬라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도 800선 안쪽에서 다 커버를 했고, 물론 이렇게 떨어진 거에 대해서도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뭐 기술 분석상,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상으로는 이렇게 떨어졌어도 이 레벨까지 도달은 못했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해서 여기 레이트 시즌 때 올랐다가 다시 이틀 동안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걸로만 보면 지금 여기서는 로컬리 이 레인지에서 825, 820하고 950 사이에서 이렇게 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지만, 여기에서 봤을 땐 다운 트렌드고, 여기까지 레인지 윈도우를 넓히면 사이드 무브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트렌드 라인 그려보면 먼저 그릴 수 있는 게 다운 트렌드 라인 이거죠. 요거 이렇게 들어서 여기를 벗어나지 못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은 그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너무 가파른 트렌드 라인은 트렌드 라인으로서의 작용을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파르면 그게 어떤 지지선이나 저항선으로 작용하기가 되게 어렵죠. 쉽게 뚫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각도가 어느 정도 돼줘야 이게 지지저항선으로 작용하는 프라이스 레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짝 이 부분을 노이즈 취급하는 트렌드 라인, 그래도 이 트렌드 라인 자체도 물론 이날이 없었으면 이날 이전에 4월 20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트렌드 라인이 트렌드 라인으로서 역할이 있었겠지만, 너무 급격하게 올라오고 급격하게 빠졌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얘도 여전히 트렌드 라인이고 이 트렌드 라인에 다른 바들이 걸쳐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는 4월 26일, 27일 이때는 얘가 충분히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을 수도 있겠죠. 좀 더 가까이 보면 여기에서 이 시점에서는 이게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고, 여기서는 실제로 저항선으로도 약하게 작용을 했었던 상황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걸쳐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먼저 그렸던 이 트렌드 라인은 기준선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 트렌드 라인이 좀 더 힘을 가지고 있는 트렌드 라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이 안쪽으로 들어왔다고 보고, 이 트렌드 라인이 지금 작용을 한다고 보고, 이 트렌드 라인, 두 번째 그린 트렌드 라인이 오히려 저항선으로도 잘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 트렌드 라인들도 기준선이긴 하니까 일단 그려놨지만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그려줄 것이 이제 밑에서 본 거죠. 이 트렌드 라인은 그냥 봐도, 보세요.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 필링 같은 건데, 2월 24일 트렌드 라인은 굉장히 노이즈처럼 보이죠. 갑자기 축 내려가다가 그 다음날 바로 상승으로 출발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일시적인 출렁임, 마켓 임팩트 비슷한 걸로 보시고, 이게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진 프라이스 레벨을 만드는데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로 올라가는 이 레인지를
지금 다운 트렌드 되고 있는 여기에서의 지지선으로 보아준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린 것이 아니라, 물론 거기서 그린 게 영향을 미쳐서 뭐 여기서 이렇게 그려서 여기에 이렇게 되니까 그게 5월 6일에 지지선으로 작용을 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그것도 의미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먼저 그려드린 이 레인지가 조금 더 리즈너블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트렌드 라인을 그리시면 아래에서 다운 트렌드 했을 때 이 서포트 이전에 얘를 먼저 그렸었죠. 지난번에도 그렸는데 여기에서 이 두 포인트로 했지만 여기서도 작용했고 여기서도 작용했고 4월 28일에도 작용을 했었던, 지난주에 그려드렸던 그 트렌드 라인인데, 여전히 이 트렌드 라인이 올라갈 때는 이제 이거 필요 없나 했는데 목요일 금요일 날 빠지면서 이 트렌드 라인을 다시 그려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에 의한 지지선이 뚫렸을 경우에는 바로 여기 있는 굉장히 스트롱한 트렌드 라인을 지지선으로 만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쭉 이 삼각형에서 형성이 되어서 여기에서 더 빠질 확률이 더 크지만, 이 지지선이 뚫린다고 했을 때 빠져도 뭐 한 790선 상에서는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여기에 이 두 개의, 여기선 거의 수렴하죠. 이 두 개의 저항선을 만나지만 여기서도 뭐 쉽게 뚫릴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앞서 본 애플처럼 데일리 레인지가 테슬라도 굉장히 큰 상황이죠. 지난 일주일, 2주일 정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더 내려갈 건지 위로 올라갈 건지를 이 삼각형 꼭지점에 수렴하는 걸로 다음 주에서는 좀 더 내려왔다가 올라가거나 아예 여기서 올라오거나 할 텐데, 전반적으로 지금 다 장이 무겁다고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두 개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이거는 그냥 일단 그려놓은 거죠. 잘 맞아야, 지난번에 잘 맞았다고 보시는 이거를 여기에 뭐 저항선으로 그려놨지만 아직 거기까지 올라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있어 보입니다만, 뭐 워낙 볼라틸리티가 크니까, 데일리 볼라틸리티가 크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려놓은 거고, 거기에서 이제 밑에 쪽 하한선은 여기 뚫리고 해도 여기까지, 그리고 뭐 여기까지 의미를 둘 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 756.042 라인이 굉장히 강한 지지선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장이 무겁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 되는 걸로 봐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죠. 장이 무겁지만 여기에 있는 얘네들 뚫고 나가면 또 이 위에 딱히 보이는 저항선도 뭐 여기서 여기로 오는 저항선 이 정도인데, 뭐 그것도 그렇게 스트롱해 보이지 않으니까, 기술 분석상으로 어떻게 굉장히 스트롱하게 할 수 있는,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는 딱히 없긴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사이드 무브고 레인지 무브인 상태다. 하나 더 그려드리면, 여기서 별로대로 이 정도도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려오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지지받아서 올라가면 여기 저항선 이렇게 만나는 거고, 뚫리면 여기 지지선에서 있을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뭐죠? 이 안에서 놀고 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 저 지지를 받아서 올라가면 이 삼각형에서, 그래서 이 레인지 어떻게 보면 960, 772 사이에 있는 레인지에서 움직일 것 같은데, 너무 레인지 큰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보세요. 여기 데일리 레인지가 워낙 큽니다. 950, 820. 근데 조금 더 레인지를 밑으로 잡았다는 것 뿐이에요. 네. 이건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볼게요.
아, 아마존 너무 어렵습니다. 테크니컬 인디케이션.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할 때 이런 경우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이런 경우도 보셔야 되겠죠? 뭐냐면 일단 전반적인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굉장히 사이드 무브 하고 있고 레인지가 여기 이 정도 레인지에서 오르락 또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내리락 한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뚫고 내려갈 기회가 있었는데 다시 올라가고 또 이 레인지 깨지나 싶더니 하루 만에 다시 올라가고 이런 상태라서 여기 깨지나 싶더니 하고 보다가 그때 실적 발표로 확 빠져버렸죠. 그죠? 여기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레인지를 깨려고 시도를 하다가 보통 한 번, 두 번, 세 번 올라가면 그냥 올라간다고 뭐 이렇게 뭐 W니 뭐 거꾸로 된 M자니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거 모르는 거예요. 왠지 여기가 이게 굉장히 스트롱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실적 발표 때문에 그냥 하루 만에 깨져버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라인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이 트렌드 라인이 제일 눈에 띄는 트렌드 라인이죠. 여기서 쭉 내려오는 이거. 왜냐면 올라갔지만 여기에서 반등될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지를 받아서 올라가겠거니 생각했다가 여기서 한 방에 가버렸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 이 트렌드 라인으로 프레딕트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 아닌 그런 만큼의 이게 임팩트, 마켓 임팩트였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저것도 뭐, 이제 저항선으로는 작용을 하겠지만 이제 올라오면 이 뭐 얘가 지금 뭐 얘기할 게 없죠. 저거 가지고. 그래서 그 밑에 얘네들이 그럼 여기에 레벨이 뭐야? 저거 저점, 전고점 이런 거 가지고 하거나 뭐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기에 있는 레벨들을 예측해야 되는데 딱히 눈에 띄는 게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오래된 거의 1년 이상 된 1년이 뭐야? 아, 1년까지는 안 됐군요. 1년 넘었죠? 1년 넘었네. 1년 반? 1년 반이라고 해.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돼가는 사이드 무브가 오다가 떨어졌으니까 이 레벨, 로어 레벨, 어퍼 레벨이 깨지면 더 이상 뭔가를 기댈 곳이 없다고 그래야 되나요? 기댈 곳이 없는 상황까지 온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그나마 좀 해볼 수 있는 게 그 이전에 리즈너블 했던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레인지 보는 것 정도.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돼서 여기 이 레인지를 볼까요? 여기 레인지를 볼까요? 했는데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레벨이 있어서 얘를 안 하고 이 두 개가 굉장히 그 노이즈처럼 보이니까 안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일주일 만에 다시 들어갔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점과 이 점의 다운 트렌드 라인에 여기에서 채널 만들어진 이 프라이스 채널을 보면 다운 트렌드 라인, 다운 트렌드 채널을 보면 여기에서 걸리고 이 밑에는 여기까지 봐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마켓이 무거워서 더 빠지면 어디야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고 2173 뭐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전 고점 한 2레벨이 어디 있었죠? 그려놓은 것 같은데 저 레벨 말고 2레벨이죠. 예. 2레벨 정도로까지 떨어진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지지선을 이렇게 이 정도인 지지선으로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고 또 그 위에를 보려고 해도 뭐 트렌드 라인 지금 다 그려볼게요. 여기에서 저항선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 이 저점 정도? 그리고 여기서 뭐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 그려도 여기에 딱히 걸리는 게 없어요. 그래도 여기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그래도 그나마 보이는 저항선인데 아직 가려면 멀었죠.
이 레벨조차도 뚫고 나가고 극복을 해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저항선 뚫기도 쉬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간다고 해도 여기서 저항받고 바로 내려올 수도 있고 지금은 장이 많이 무겁고 특히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진 상태라서 이 저항선 뚫고 그 다음에 전에 말씀드린 로컬 고점과 로컬 저점을 이어 놓은 프라이스 레벨도 작용을 한다. 특히 이렇게 프리폴을 하고 있는 마켓에서는. 그래서 여기까지 좀 더 심하게 와서 이 지지선까지 뚫리면 2000까지 또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마존 주식 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에서 반등하는 거를 기회를 잡거나 아니면 뭐 더 2000까지 밀렸다가 반등하는 것을 보셔야 되는데 2000까지 반등을 했어도 얘 스트롱해 얘 스트롱해 그리고 뭐 여기 계속 저항선들이 많이 붙어 있어서 되게 어렵습니다. 특히 아마존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기다리실 텐데 조만간 빨리 CL이랑 ESNQ들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